네, 오늘도 시장 대응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장모닝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왜 이럴까요? 지금 3거래 연속으로 계속 밀리고 있고 미국 시장 올라도 계속 하락하고 이러니까 약간 좀 걱정이 큽니다. 어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죠. 어제 2,900포인트가 거의 뭐 힘없이 좀 무너졌어요. 버틸 줄 알았는데. 네. 어제 시장이 그렇게 뭐 빠질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냥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이 그러니까요. 비교적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내 시장 자체도 성장률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면서 가치주들이 좀 순환매라도 전개가 좀 됐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어제는 전혀 성장주도 빠졌고 가치주들도 전혀 힘을 못 쓰면서 줄줄줄 흘러내리는 코스피라든 코스닥 시장 자체가 거의 1% 넘게 좀 하락을 했으니까 네네. 뭐 굳이 이제 하락 요인을 찾아본다 한다면 외부 문제가 아닌가요? 주말에 미국 시장의 소매 판매 지표 자체가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도 장중에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소매 판매가 거의 뭐 시장 예상치가 3.6 정도 됐는데 1.7% 정도 감소했으니까 급락이네요. 그렇죠. 미국도 소매 판매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주요 도시들 뭐 셧다운 부분 자체가 소매 판매 부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다가 국내 시장 자체는 수급적인 부분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몇 주 전부터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분 자체가 작년 10월 달부터 상당히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결정이 되면서 1월 달 수급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작년 10월 달부터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어제 보면 수급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도 청약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작년도에 많은 공모시장 같은 경우는 공모시장 따로 일반 유통시장에 참여가 따로기 때문에 굳이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반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정이 다르죠. 일반 개인 투자가들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식을 어제까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수요일 내일까지 청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제일 기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실제로 그런 어떤 물량도 나왔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여기다가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도 뒷받침되지 않았죠. 맞아요. 현물도 팔았고 특히 이제 선물 시장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선물에서도 거의 7천억 가까운 대규모 매도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3일 연속 지금 선물을 한 7, 8천 계약 정도 3일 동안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2조 3천억 많이 팔았잖아요. 네, 많이 팔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뭐 완전 반복적이거든요. 3, 4일 많이 팔면 4일 팔아요. 팔고 또 사는 매매니까 루틴이네요. 사이클이 있네요. 그렇죠. 뭐 특별하게 최근에 뭐 외국 투자가들이 글로벌 시장의 금리 인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실흥 시장이라든가 선진 시장 쪽에 작은 플로우로 보게 되면 돈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지난 주간 단위로도 그렇죠. 신흥 시장 쪽에 비교적 큰 폭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물 쪽의 매도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선물 시장의 또 베이시스에 따라서 단기적인 성향의 또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3년속 대규모 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또 매도 부분 자체를 매수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뭐 그런 또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환율이 이제 1192원, 1190원 정도 다시 좀 올라섰는데 80원 갔다가 90원 다시 올라갔네요. 네, 그렇죠. 지난 주말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다시 95대를 회복을 했거든요. 그 영향 때문에 또 외국 투자가들이 현물까지 팔다 보면 아무래도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전개됐던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의 특징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나 거의 제가 이 시간에 특징 종목을 찾고 있는 쪽인데 특징 종목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황 쓰기 힘들어요. 올라간 종목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특징 종목 섹터도 없었고 뭐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동안 성장주가 빠질 때 가치주가 움직였고 가치주가 빠질 때 성장주가 움직였었는데 확실했었는데 그렇죠. 어제는 가치주 성장주 다 빠졌으니까 혼재된 모습이죠. 그렇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대선 관련 인맥주라든가 테마주도 약간 잠깐 움직였을 뿐이지 그렇더라고요.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특징 종목 몇 가지만 보죠. 잠깐 좀 보게 되게 되면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 최근에 눈에 띈 종목이 전해질 관련 기업 쪽인 엔캠입니다. 네, 엔캠 맞아요. 차트 작년도 이제 11월달 상장됐기 때문에 30분 봉으로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8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1만 3천원까지 올랐으니까 30분 더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온 이유 자체가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강세지 않습니까? 많이 오르고 있죠. 강세에 가격이. 따라 가지고 리튬 전해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특히 전해질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회사 같은 경우는 캐파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크게 증가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또 부분이 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해질 관련 기업 쪽에 제가 이게 요즘 성장주들이 주가가 빠지는데 2차전지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제가 안 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 대표적인 쪽에 전해질 관련 쪽이 후성이거든요. 후성. 앞서 이제 엔캠도 주가가 강세를 보였지만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적 대비해 상당히 싼 부분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전해질 관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괜찮다. 첨보도 좋게 보세요. 예, 첨보는 좀 별로 가격 메리트가 크진 않고요. 가격이 예.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주가가 이 시간에 네네.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군요. 이들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해질. 예. 예,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많이 떴지 않습니까? 아, 강해요. AMAT라든가 램리서치라든가. 근데 국내 기업들 어제 별로 더 힘을 못 썼어요. 연결이 안 돼요. 예. 예. 대표적인 오닉 IPS 같은 경우는 2% 정도밖에 못 올랐으니까. 약하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올덱스라는 주가를 보고 계시는데, 네. 미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상승한 이유 자체가 TSM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 투자 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올덱스라는 회사입니다. TSMC하고 네. 관련이 있나요? 왜냐하면 회사가 네. 미국에 진출해 있는데 네. 웨스트 코스트 회사가 있어요. 네. 미국에는 반도체 비메모리 중심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네. 미국에서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미국 시장에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TMC 쪽이라든가 네. TSMC가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국내 연결이. 삼성전자 비메모리 시장 확대에 따라가서 국내 시장 자체도 좀 늘어나면서 회사가 계속 지금 공장을 5공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5공장까지. 예, 작년도 하반기 때 완공기점 되면서 캐파를 네. 상반기 때 1,500대 2,000억 늘렸고 덩치가 지금 크겠네요. 추가적으로 지금 예. 공장 증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올해 연말 같은 또 현재 캐파보다 50% 증가된 3,000억 정도까지 늘린다는 전망이니까 주가 자체도 상당히 쌉니다. 그렇군요. 이 종목은 이제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만 원대부터 꾸준히 언급하고 있던 주식인데 올덱스.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설이군요. 예,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카메라 뭐 전장 카메라 관련 부분 자체가 이슈가 좀 되면서 맞아요. 예, 어제 뭐 일본 이제 애플의 XR 기기 약간 출시 연기 때문에 LG 이노텍이라도 종목들은 빠졌지만은 일본 단기 약자로 보세요. 그거. 예, 단기 부분이고요. 네. 세코닉스 같은 경우 이제 전장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전장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 애플 관련 부분 자체는 XR 기기 쪽이라고 그러니까 예. 요즘 전장 부분 자체가 상당히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세코닉스가 보시다시피 중간에 거래 정지가 다녔지 않습니까? 작년 4월달 이후부터 8월달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재무 쪽에 회계 쪽에 약간 감사하게 비적절성 판정을 받았던 회사인데 예. 본래 회사가 이제 카메라 모듈 기업의 1세대 회사입니다. 상당히 괜찮았던 회사고 그렇군요. 전장용 쪽에 가장 이 회사가 비중이 많은 회사였는데 네. 이제 거래가 정지되고 난 다음에 실적이 정상화되면서 같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올라오네요. 전장용 카메라 쪽의 매출 비중이 회사가 60% 가장 많습니다. 거의 다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많은 회사가 MC넥스라는 회사가 20% 정도 MC넥스. 현재까지는 예. 그렇게 되는데 1, 2위군요. 예, 그래서 전장용 카메라 시장 확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세코닉스가 좀 되지 아하. 않겠는가? 세코닉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한정 보시게 어제 뭐 다른 것들 뭐 텔레칩스라든가 뭐 아프리카 TV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특히 동국의 SNC 같은 경우 신고가거든요. 요즘 그렇군요. 제가 신재생에너지 쪽에 뭐 관심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네, 그러시죠. 그들한 종목 특징 자체가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이 좋은 종목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중에서 어제 눈에 띄게 종목이 맨 마지막에 있는 바텍이라는 회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이군요. 예, 방산 쪽은 아니고 어느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의료기기 쪽. 예, 의료기기 회사 쪽인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8월달에 추천한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때 이제 실적을 언급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최근에는 루트로닉을 제가 언급했다가 목표 주가 도달한 상태인데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의료기기 회사 중에서 주가가 상당히 싸다. 네네. PR이 6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가치 성장주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네.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던 주식입니다. 의료기기 회사가 PR이 6배 정도 된다 한다면 네네. 주가가 엄청 싸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충분히 당시에 제가 추천해드릴 때 목표 주가 48,000원 잡아드렸던 건데 혹시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현재 주가가 어제 상승에도 불구하고 PR 기준에서 7배 미만이거든요. 충분히 10배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4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고 대표적인 실적 성장주이기 때문에 네. 어제 주가 움직임이 전개됐지만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뭐 특징 종목이 없다 보니까 어제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7조 원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들어왔네요. 네, 작년도 8월 달에 가장 적더라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어제 거래가 한산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어쨌든 미국 증시까지 휘는 바람에 이제 오늘 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큰 등락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게 뭐 대부분의 의견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개장을 했을 때 미국 증시가 다시 원래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좀 할지 미리 좀 준비를 해보죠. 투자 전략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 앞서 제가 연초부터 진행되는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빠른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인데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에 앞서겠다는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국채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이 반등하고 다우 지수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반대로 갔죠. 네, 그 부분 자체를 보면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주가에 반영이 됐다. 다만 근데 국내 시장이 빠진 이유가 뭐냐? 네. 국내 내부적인 수급이 좀 강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렇죠. 어제 아시아 시장은 다 괜찮았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빠졌지만은 우리만 왜 그래? 중국이라든가 그랬거든요. 일본이라든가 대만 증시 같은 거 신고가거든요. 네. 우리 시장이 빠진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요. 특히 성장률이 많이 빠진 것 자체가 작년도 이제 IPO로 인한 과열 때문에 공모가격이 높아진 종목들 카카오그룹 중심으로 여전히 이제 빠지고 있는 쪽이고 네네. 성장주들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IPO 영향으로 인해서 가지고 수급이 어제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이제 수급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일단락. 8사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수급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일단은 공모주 이제 환불이 들어오잖아요. 청약을 할 거고. 네. 환불은 금요일날 들어옵니다. 돈이. 계좌에 돈이 다시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급이 좋아지겠죠. 그렇겠죠.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수급이 언제 이제 또 영향을 미치느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되는 시점이죠. 27일 날. 27일입니다. 그때는 어디에 수급을 영향을 미치냐?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런가요? 개인 투자가들은 이제 공모 받은 걸 파니까 돈이 들어올 거고, 그렇죠. 기관 기관 투자가들은 LG 에너지션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100조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조 원이면 기관 투자가들은 의무적으로 기관 투자가 대부분 자체 인덱스 펀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비율만큼 LG 에너지션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뭐 팔아서 카카오라든가 그걸 그런 것들을 산다는 팔아야 돼요. 그렇죠. 대형주 수급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수급이 반대로 좀 바뀐다고 봐요. 네, 그래서 시장은 당장은 이제 엔진 솔루션과 관련된 수급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됐는데 네. 이달 말 정도 가게 되면 대형주 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IPO 부분 자체가 이게 시발이거든요. 올해 포함해가지고 작년도 이상이었던 IPO를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걸림돌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 대형 IPO.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상장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가 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쪽에 다 선물 예금 투자가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네, 다시 살 사이클이다. 좀 살 수 있는 오늘까지 약간 매도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보니까 계약수로 따지면 28,000 계약 정도 그 정도가 남아있어요. 매도를 했더라고. 많이 매도를 했어요. 매도했고. 24,000 계약 정도가 금액으로 2조 8천 정도 되는 거니까. 네. 오늘 내일 정도에 외국인 선물 매매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물 시장.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부담 자체는 당장은 완화가 좀 되겠지만은 또 월말로 갈수록 그런 또 부담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종목 중심의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형주가 안정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한적인 반등이 전개될 것 같고 이전 수익의 계획에는 실적 성장 중성 종목 쪽에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들이 대체적으로 현재 지금 성장률은 대부분 다 안 좋고 대부분 다 안 좋고 가이던스 대비 사분 기술 자체가 가치주 같은 경우는 금융주 괜찮고요. 그다음에 포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철강주 괜찮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대체적으로 지금 전망이 안 좋습니다. 자동차 포함해가지고 조선이라든가. 그 안에서 좀 갈리네요. 화학주도 그렇고, 업종 대표적 종목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실적 시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중요하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실적 시즌이거든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빠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의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업종으로 따지면 여전히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IT가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IT. 그 다음에 건설기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쪽은 여전히 관심인 것 같고요. OEM 의리 기업 중에서도 한스실업이라든가 영업무역이라든가 JS 코퍼레이션이라든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T 중성 종목들, 비메모리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폰,
그다음에 폴더폰 이쪽에,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여전히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앞서 이제 텔레칩스도 있지만 해성 DH라든가 관련 종목, 앞서 이제 세코닉스 같은 신고가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에 종목에 선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박준현 운용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이제 괜찮다 하는 업종들이 크게 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몇 가지가 소소하게 좀 바뀌고 있는데 좀 더 종목으로 들어가서 어떤 종목을 좀 자세하게 볼지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여전히 이슈 자체가 그래도 보고 있는 쪽에 전장 사업과 관련된 모빌리티 쪽입니다. 자동차 보시는군요. 그쪽에서 제가 시간을 통해 작년 연말부터 좀 언급하고 있는 계속 쪽인데 강조해 주시고 계시죠? 뭐 다른 쪽에 지금 다른 크게 지금 대안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전장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라도 LG전자가 전장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연초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LG전자의 전장 사업 부분의 수주장과 60조 원입니다. 많은 거죠. 예,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 많고 거죠. 또 LG전자가 아마 이달 27일 날 스위스 소프트웨어 기업인 그 룩소프트와 합작법인 알루토를 출범시키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차량용 반도체 M&A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텔레칩스가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수혜 종목들 계속 찾잖아요. 네. 뭐 그런 어떤 부분이랑 좀 봐야 될 것 같고, F가 부분 자체가 여전히 이슈가 좀 되면서 국내 부품업체들이 분명히 아마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부분 자체가 테마가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향후의 중장기적인 메가 트렌드 산업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관련한 또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크게 보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제가 표로 좀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작년도 실적 밸류와 함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핵심이겠죠. 관련 쪽에서는 대표적인 회사가 대형주제 만도고,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유니캐스트라는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밸류를 보시게 되게 되면 유니캐스트가 지금 PR이 6.5배밖에 안 되죠. 낮네요. 실적이 좀 상당히 싼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은 앞서 LG노텍, MC넥스, 세코닉스, 나무가가 있고요. 나무가를 제가 이전에 추천해드린 것 같은데, 나무가 밸류 자체가 상당히 쌉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이 회사 차량용 반도체 쪽에, 카메라 모듈 쪽에 적극 추진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드림텍이라는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회사 이제 나무가 회사 자체는 3D 센싱과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회사 어제 해성 DS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 발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종가상으로 고점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저렴하네요. 여전히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텔레칩스는 이제 M&A 때문에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장용 PCB 쪽에 아직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쪽인데. 패키징 기판 회사들이 다 떴거든요. 코리아 서키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심텍이라든가. 그들 회사들은 이제 반도체 PCB 쪽인데. 전장용 PCB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관심을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PCB도 종류가 다 다르네요. 그렇죠. 전장 자동차 쪽에 DAP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한 종목은 운전자 보도 시스템과 관련된 아다스에서 아다스 유니캐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캐스트. 자, 그렇다면 비메모리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산다는 것 자체는 이 회사 본업 자체는 비메모리 유통입니다. 그렇죠. 비메모리 미국에 있는 퀄컴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그들 회사들 비메모리 제품 수주해가지고 국내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에 유통시키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전장용 전기차 관련된 이 부분이 작년도 예산 매출액이 거의 40% 증가했습니다. 월급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본업 자체는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관련해가지고 AI 매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 다음에 FMS와 관련된 차량 관제 기술 자체는 미국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 쪽인데, 2016년도에 현대모비스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 자체, 앞서 이제 이 회사가 드림텍의 지분은 32% 갖고 있는데 드림텍이 매출이 거의 1조 원 되는 회사입니다. 작년도에 드림텍이 단기 수익이 700억입니다. 지분 30 몇 프로니까 지분법 이익만 연간 200억 이상 나오고요.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드림텍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나무가입니다. 이 회사를 산다는 것 자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어떤 성장과 본업 자체가,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과,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과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 드림텍이라든가 나무가를 통해서 지분법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본다면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자,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 회사 실적인데 작년도 매출액이 2020년도에 4천억인데 작년도 5,800억이거든요. 무려 작년도에 매출액이 40%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90억인데 252억으로 증가할 것 같고요. 단기순이익은 2020년도 239억인데 513억으로 급증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카메라 모듈 시장 자체가 드림텍이라든가 나무가가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군요. 올해 실적 전망치는 안 나와 제가 추진 안 했었는데 작년 실적도 PR이 6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상당히 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주가는 최근에 주가 올라섰다가 지금 12,000원대에서 하방이 좀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주가 수준 저점인 것 같습니다. 22동 평균선 가격이 지금 11,800원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뭐 충분히 16,000원 이상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손절 가격은 11,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유튜브에서도 이 종목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닛 테스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